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연령 방송 난 알아야 나는 선생 이천입니다. 반가. 오늘 썸네일이 저기 식사 전에 보지 마세요 하고 그 다음에 저에겐 알코올이 있잖아요 라는 썸네일로 갔습니다. 그게 제가 첫 장면이 되게 좀 징그럽게 나오죠. 그게 이제 응애하고 총체래. 그 깍지벌레, 솜깍지벌레 화면인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틀은 이유는 최근 들어서 장마가 오면서 걱정이 많이 돼서 저는 무름병이나 곰팡이 있죠. 곰팡이병 정도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한테 그 많은 분들이 사진 보내주세요. 키우고 있는 거 문제점들을. 근데 봤더니 짓무르는 것 같고 잎이 허해지는 것 같아서 생리장애나 이런 빛이 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대부분이 응애하고 솜깍지벌레 피해인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먼저 오늘은 난 재배법, 난파의 재배법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솜깍지벌레하고 응애 피해 그다음 대처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 영상은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기욤터에 입주하신 분이 있는데 멀리 계세요. 그래서 못 오셔갖고 좀 봐달라 했더니 3개가 그런 무름병 같은 병이 걸려서 그거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영상을 담아보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응애 피해를 볼게요. 응애 피해를 보면 처음에 화면이 이게 뭐예요? 잘 멀어서 안 보이는데 카다세툼이나 블랙펄 뭐 이런 종류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항시 응애가 많이 낀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잎이 노랗게 됐죠. 그리고 잎이 탈색돼서 희끗희끗해요. 화면에 보이시죠? 희끗희끗한데 그 자체는 왜 그러냐면, 제가 요거도 여기 샘플도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잎이 곰팡이가 껴있죠. 그리고 약간 허해요. 이건 뭐냐면 응애가 뒷면에서 즙을 빨아먹으면 엽록소가 파괴된 것처럼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보여요. 응애가 즙을 빨아먹는데, 응애는 먼지응애는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피해가를 먹어도 피해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잎이 허옇다, 윗면도 허옇다, 희끗희끗하다, 그러면 그건 응애예요. 그런 경우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곰팡이 껴있죠. 검게. 곰팡이가, 응애가 끼면 무조건 이렇게 곰팡이가 먼저 낍니다. 그게 아무래도 즙을 빨아먹으면서 거기서 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부위에서 그 즙액 때문에 곰팡이가 끼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같은 카다스툼인데, 얘 보시면 잎이 깨끗해요. 그죠? 얘는 까맣죠? 이거는 제가 한 판을 갖고 알코올로 테스트를 하려고 알코올을 미리 다 뿌린 거고, 얘는 알코올을 안 뿌렸더니 역시나 다를까 이렇게 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주 간단해요. 자, 먼저 예방으로는 이렇게 응애가 잘 끼는 애들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뿌려주세요. 예방으로. 근데 살짝 꼈다 그러면 이게 뿌리고, 제가 이쪽 잎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냥 뿌리기만 하지 마시고, 이미 얘네들은 많이 번져 있으니까 자꾸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으면 이렇게 보시면 까맣게 곰팡이가 묻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닦아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닦고, 앞뒷면 이렇게 다 닦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2, 3일 후에 한번 뿌려주고, 또 2, 3일 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주면 웬만하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요거 갖고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그 밑에 보면 사진에 보면 요거는 긴기아늄 같아요. 긴기아늄인데 얘는 응애가 지금 뒷면에 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화면을 보면, 보시면 화면에 보면 허옇게 돼 있어요. 뭐 페인트 묻은 것처럼 허옇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이것도 응애 피해입니다. 하여튼 요런 증상이 나타났다 무조건 응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코올이 있잖아요. 농약을 구할 수도 없고, 농약을 해서 구한다 그래도 응애나 이런 솜깍지벌레는 약처럼 잘 죽질 않아요. 한두 번에.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좋아요. 저도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농약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다가 여기 뭐 있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칙칙칙칙칙 뿌리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틈새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면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닦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깍지벌레는 응애도 징그럽게 생긴 손깍지벌레는 되게 징그럽게 생겼어요. 겉에 보면 손깍지벌레하고 면충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면충은 그냥 이렇게 솜이 이렇게 부실부실한 솜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아요. 약간 선녀벌레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솜깍지벌레는 솜이 좀 단단하게 입혀져 있어요. 단단하게 입고 걔를 싹 까보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벌레 있죠. 이런 벌레들. 그러니까 약간 지며느리 같이 생겼어요. 작은 지며느리 같이. 근데 그게 수도 없이 붙어갖고 막 다 집을 빨아먹는데 여기 보면 이게 온시듬의 화면에 보이는 것 이렇게 보시면 온시듬의 중에서 이게 무슨 온시지 이게? 지아우킨. 근데 노랗게 되고 짓무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희끗희끗한 거 있어서 이걸 보면 이거 혹시 무름병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면충이 사이사이에 다 껴갖고 솜깍지벌레가 사이사이에 껴가서 즙을 빨아먹어서 그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것도 보내주셨는데 이건 오카리아나예요. 오카리아나 보면 입 위쪽에 여기 입 위쪽에 보면 입 안쪽으로 이렇게 밑에 그러니까 ip하고 벌브하고 사이 만나는 데 보면 허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사진 보내주실 때 너무 이렇게 흐리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거기도 보면 위에 이렇게 된 부분에 허옇게 쫙 묻어 있어요. 이게 확대해 보면 요새 핸드폰으로 확대돼요. 핸드폰으로 한 3배 정도 찍어갖고 밝은 곳에서 찍어서 확대해 보면 지금 화면 같이 나와요. 엄청 징그럽죠. 이것도 어떻게 잡냐? 바로 알코올입니다. 대신에 응애하고 손깍지벌레하고 틀린 거는 응애는 주로 입 위하고 이런 데 많이 생기고 이런 데 들어가지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손깍지벌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카틀리 하면 보시면 요 사이사이도 다 들어가고요. 뒷면에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벌보를 보호하는 이런 껍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요 사이에도 나요. 그리고 뿌리 사이에도 들어가. 얘네들은 한번 생기면 좀처럼 잡기 힘드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알코올을 아주 흠뻑 뿌리고 식물에는 지장 없습니다. 흠뻑 뿌리고 지금 면봉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면봉이라고 치면 면봉으로 그런 틈새 사이사이 다 닦아줍니다. 이렇게 다 닦아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 닦아주고. 왜냐면 알코올만 뿌려도 죽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손깍지벌레는 제가 보니까 그 솜 같은 게 보호막 같은 거야. 침투가 안 돼요, 농약이. 알코올을 뿌려도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충분히 뿌리고 저희처럼 수만 개의 난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몇 개 안 되고 또 병에 걸리는 면충이나 손깍지벌레나 응애 같은 애들이 전체적으로 끼지 않아요. 꼭 맛있어서 잘 끼는 애들만 끼거든요. 그런 애들을 아예 이렇게 해서 닦아주면 예방할 수 있다. 닦아주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2, 3일 있다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뿌려주고 또 2, 3일 있다 한번 뿌려야지 완전히 퇴치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 올해 유독 손깍지벌레하고 응애가 더 많이 끼는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일반 뉴질랜드 수태 A는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이 통통합니다. 만져보면 이렇게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한데 수태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수태를 풀러서 물에다가 불리지 않고 그냥 쓰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첫 번째는 그러면 먼지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는 두께가 다 틀려져요. 수태가 배로 더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 수태를 물에다 12시간 담그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담궜다가 2, 3분, 3, 4분 지나면 물이 꽉 짜잖아요. 그럼 들어가. 물이 꼭 이렇게 덩어리로 져 있잖아요. 근데 걔를
그럼 물이 덩어리져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뭉쳐져 있어요. 근데 걔를 쭉 이 좀 영상에서 제가 짜는 거 보았을 거예요. 쭉쭉 짜면 이렇게 뽀송뽀송해져. 이렇게 그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브랜디드 판매도 하지만 내가 좀 더 뭐 고가의 난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난한테 조금 더 좋은 수태를 쓰겠다. 그런 분들은 그거 쓰시고 그냥 브랜디드를 써도 그렇게까지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쓰냐면 워커리아나나 조금 이제 원종 계통들은 이게 AAA 이 이상은 저희 쓰진 않아요. 절대로. 엄청 싸면 쓰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단가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안 쓰고 나머지 그 밑에는 예전엔 칠레산을 썼다가 칠레산 수태는 너무 질도 안 좋은 데다 문제는 뭐냐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요. 심어 놓잖아요. 그 칠레는 그런 풀이 많나 봐요. 이렇게 긴 풀들이 어마어마한데 뿌리가 깊숙이까지 들어가고 더 피해가 더 크고 나중에 위쪽이 가루가 지기 때문에 칠레산은 최근에 안 쓰고 저희 농원에서도 지금은 전부 다 브랜디드를 일반권 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막시라리아 퍼피러스텔은 이렇게 보면 일반 테누이포리아 있죠. 그 막시라리아 향 많이 나는 애 걔는 빛이 좀 세도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반그늘에서 반양지 정도 사이고 반양지에 놔뒀는데 잎이 너무 노랗다 그러면 반그늘로 옮기시면 되고 지금 뽑아보면 이렇게 까맣죠. 까맣고 요렇게 이런 건 얇은 것들은 이건 풀이에요. 풀이고 이게 피트머스로 돼 있어요. 일부는 스테로 돼 있긴 한데 피트머스로 돼 있으면 이거 분갈이 안 하실 분들은 그냥 이래대로 키우시고 만약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지금 거의 꽉 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12cm 정도나 뭐 그 정도 화분으로 가면 되는데 그러신 분들은 물에다 이걸 푹 불려요. 물에다가 물을 흠뻑 주고 얘를 툭툭툭 치면 다 쏟아져요. 쏟아지고 다시 수태로 아예 갈 때는 이렇게 피트머스 위에다 수태를 감으면 두 개의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재배할 때 물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털고 수태로 감아서 키우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다른 거 키우는 거 없고 지금 저희 농원에서 가는 것들은 대부분이 고영지 비료를 지금 올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올려놓으면 안 올렸기 때문에 비료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덴사인데 덴사는 이렇게 보시면 덴사는 수태로 심어져 있어요. 수태로 심어져 있는데 수태가 되게 오래된 수태니까 물에 충분히 뿌려서 얘는 뿌리가 전반적으로 잘 뻗어 있기 때문에 뿌려서 안에 있는 것까지 너무 차싹싹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털어서 빈 공간만 메꾸고 그 다음에 수태 해서 덧대서 키우시면 되는데 문제는 요런 녀석들은 퍼피러스텔은 위로 올라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퍼피러스텔은 보시면은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키우시면 되는데 얘는 꼭 이렇게 올라타요. 그래서 무슨 봉이나 아니면 수태봉이나 나무 같은 거 대줘서 이렇게 붙어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면 훨씬 더 멋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린드레이죠. 덴드로비움 린드레이는 맞아. 아차 이거 내가 얘기한다고 깜빡했다. 지난주에 제가 원종들 주로 있다 그래서 라벨 보면서 앞에 성명 있잖아요. 덴드로비움 얘는 뭐 덴드로비움 속이잖아요. 속이고 린들리아이면 L-I-N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L이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막에 다 대문자로 들어가고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영상 봐주시고 이렇게 검토같이 해주는 건 뭐라 그러죠 우리가? 피드백이라 그래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맞는데 왜 난 선생님 그렇게 해놓고 왜 대문자 쓰셨냐고 그래서 내가 나 대문자 안 썼다니까 무슨 대문자예요 그러고 진짜 볼래요 그래서 밤내기 아까 딱 봤는데 대문자야. 근데 그걸 제가 왜 그러냐면 소문자로 대문자 소문자 나눠서 타이핑을 했는데 제가 글씨체가 잘 안 보이니까 글씨를 키우려고 눌렀는데 그 프로그램 편집본에 대문자로 걔 누르면 다 대문자로 변하는 거야. 당연히 전 소문자로 착각을 했고 제가 잘못했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확인 안 해본 건 무조건 제 잘못이니까 지난번 영상 볼 때 왜 대문자로 되어 있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랜드라인은 다시 들어와서 햇빛에도 강하고 대신 반그늘, 반양지인데 제가 볼 때 반양지 정도에서 키우시면 되고 봄 되면 무조건 꽃 달립니다. 얘는 무조건 달리고 지금 저희가 수태로 슬립분에다 수태로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 높이 안 심었어요. 낮게 심었어요. 얘는 건조한 걸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대로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건들지 마시고 하고 물 주는 주기는 다른 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덴드로비움은 어떻게 해요? 물 주고 나서 무조건 말렸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말리는 주기가 어떤 건 좀 빨리 마르고 늦게 마르고 하니까 일리적으로 못 하잖아요. 근데 하루에서 3일이나 4일까지는 말려도 돼요. 바싹 말려도 돼요. 그리고 물 다시 주면 됩니다. 대신에 말렸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주면 물이 잘 안 먹어요. 위에서 줘서 도대체가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배처럼 붕붕붕 떠다니면서 한참 가요. 어떤 때는 5분, 어떤 때는 10분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 쭉 가라앉을 때 얘가 쭉 가라앉았다는 얘기 뭐죠? 물이 꽉 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주셔서 반드시 물 주는 거, 물 주는 사이에, 주기 사이에 말렸다 들어가야지 나는 잘 키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린들라인은 덴드로비움이긴 하지만 온도는, 저온 처리 필요 없어요. 온도는 10도 이상, 동남아 쪽에 중에서 최소 12도, 13도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로즈 아이는, 여기서 이렇게 키우시는데, 자랄 때 지주를 안 잡으면, 얘는 지주를 안 잡으면 막 쓰러져요. 그래서 지주를 세워서 키우고 싶은 분들은 지주를 세우시고, 될 수 있으면 부작으로 해서 이렇게 심을 때 이렇게 해서 심지 마시고 부작으로 할 땐 이렇게 늘려드려야지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다가 순이 더 길어지면 무겁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또 이렇게 올라와서 자라다가 쭉 그다음에 그래도 힘이 있는 애들은 또 올라와서 자라기도 하는데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쌍지레처럼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꽃이 달렸을 때 훨씬 더 매력이 있는데 그때 늘어지게 심을 때 조심하실 건 뭐냐면 얘네들도 앞뒷면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앞면이에요. 입의 윗면이 다 보이면 앞면이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입의 뒷면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앞면에 보면 이렇게 붉은기가 있고 뒷면은 붉은기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딱 앞뒤인지 아시죠? 얘도 보면 얘가 앞, 그죠? 얘가 뒤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거를 심을 때 부작할 때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 얘가 만약에 일반적인 식물이 특히 난도 그렇고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룩수에서 3만 룩수나 4만 룩수에서 안 타고 잘 견딜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뒤로 되잖아요. 뒷면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만 룩수에도 다 타버려요. 그리고 광합성을 못 하잖아요. 뒤니까. 밥을 여기다 주면 되겠어요? 밥을 이렇게 먹어야지. 그죠? 그래서 반드시 부작할 때 상식적인 것 같지만 요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잎 정면이 보이게 부작하는 게 맞다. 다른 부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터미널리가 없네. 다 나갔어요. 터미널리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쭉 자라는 거. 걔네들도 반양지 쪽으로 가면 탄저병처럼 까만 반점색이기 때문에 반그늘로 키우시고 추위에 생각보다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약하기 때문에 온도는 12도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키우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잘 큽니다. 건조한 거 엄청 강해요. 그리고 과습 안 되죠. 분이 워낙 받으시보면 알까. 분이 작아요. 아주 작은 분인데 과습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전혀 문제 없고요. 덴드로비움 크라이시엄도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덴드로비움 크라이시엄은 이것도 그냥 키우면요. 자꾸 이렇게 늘어져요. 근데 얘는 세워서 키워도 이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서 쓰러지려면 지주를 잡아주시는데 여기서 잠깐 지주 잡으실 때 그냥 꽂아서 막 하니까 괜찮은데 대나무 젓가락, 나무 젓가락 꼽으시는 분 많더라고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금 대나무 젓가락, 나무 젓가락으로 지주 잡아보시면 다 뽑아보세요. 뽑아보면 거기에 곰팡이 엄청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병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지주대 이런 거 지주대 세우셔도 되고 정 없으면 요새 옷걸이 많이 팔잖아요. 아니 재활용 때 많이 버리잖아요.
그거 뚝뚝 잘라서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주를 사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 뭐죠, 노간 쓰는 것들 뭐 스텐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 하여튼 그런 짝대기, 막대기든 뭐든 플라스틱 되는데, 다만 분 속에 들어가서 곰팡이가 피는 그런 것들은 안 쓰시는 게 좋다 하고, 이것도 저온 처리 할 필요 없고요. 부작으로도 잘 크고요. 그 다음에 꽃 피울 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때 되면 핍니다. 6월달 정도 되면 꽃이 무조건 달리는 애들이고, 또 햇빛은 반 양지 정도가 좋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에서 노빌리오 금치숙국 안 했다. 금치숙국은 저온에 조금 강한 편이에요. 8도 정도고, 햇빛도 반양지 이상, 반그늘보다 반양지. 이렇게 하고, 이런 금치석국이나 이런 것들 꽃을 못 보시는 분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따뜻한 데에 키워갖고 온도 편차가 안 나서 꽃을 못 보시는 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분들은 뭐냐면 너무 연약하게 키웠어요. 비료기가 없이. 빛도 제대로 받고 뭐 날비 맞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너무 연약하게 키우면 꽃이 못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비료 충분히 주시고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고 사라진은 뭐죠? 신비디움은 우리가 5대 석 중에서 한 석인데, 신비디움 지생이에요, 작생이에요? 작생이라고요? 아, 작생도 있어요. 신비디움에서 암생이나 반착생동이든 사라진이나 대부분 동양난은 다 지생입니다. 지생은 어떻게 해요? 스테로도 키워도 되고요. 아까 물 주는 주기야 말씀드렸잖아요. 바싹 마르고 준다 그러는데, 이런 지생란은 바싹 마르기 전에 약간 물기가 살짝 조금 뻗어득 있을 때 또 물 주는 게 좋고, 식재는 부엽으로 해도 되고, 통기가 잘 되는,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토양이면 무조건 다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스테로 키우고 있고, 난석으로 키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가는박하고 섞어서 키우셔도 되고, 난석, 가는바크, 피트모스 이런 거 막 섞어서 키우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리고 지생난초는 착생난초에 비해서 비료를 좀 더 주시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화분이 꽉 찼을 때 착생난초는 화분이 꽉 차도 문제가 안 생겨요.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런 지생난초들은 파피오도 그렇고 뭐 파이오스도 그렇고, 신비디움 속에 있는 동양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꽉 차면 어떤 증세가 생기냐면, 더 이상 뿌리 뻗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렇게 뜨다가 끝이 마릅니다. 잎끝이. 얘는 안 말랐지만 잎끝이 마르는 경향이 생기면, 분갈이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싱잉 펜시 골드 칭화 또 없나? 11번인가? 얘도 다 나갔나 본데요. 이거 싱잉 펜시 골드 칭화는 분이 작아요. 조그매요. 그래서 그거 물에 불렸다가 빠지면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심어져 있거든요. 작은 분에 심어져 있는데, 이렇게 안 빠지고, 일단 나와 있는 뿌리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잘라요. 싹둑 자르고, 그 다음에도 안 빠지는데 어떻게 빼면 되냐면, 이렇게 누르세요. 완전히. 근데 뿌리가 너무 꽉 차면 그냥 발로 밟으셔도 돼요. 그래서 빨고 쭉 보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수태만 감싸서 분갈이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분갈이 하셔야 돼요. 걔는 너무 크지 않게. 수태 감는 게 손가락 하나나, 많이 컸을 때 2마디 정도로 감겨 들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화분에다가 키우시면 되고, 비료 얹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이 하와이안 스플래시는 저희가 분촉해서 키웠기 때문에 아마도 보면, 그리고 분갈이 할 때 이거 분 뜯을 때 물 주고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랬죠. 뿌리가 잘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상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뽑으시면 아주 깨끗해요. 스테도 좋잖아요. 그래서 요 바크만 털어서 수태만 좀 감싸서 여기부터 조금 1cm 정도나 큰 화분으로 옮기시고, 플라스틱 톱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옮기시고, 여기 이끼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통기 방해될 수 있으니까 이끼는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키우시면 꼭 보실 수 있고, 얘는 부정기적으로 피는 거고,
모든 카틀리아는 아직 말씀드렸잖아요. 반그늘과 반양지 사이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올레시아는 13번. 이 바이올레시아가 아닌데, 그냥 티포고, 바이올레시아가 어디 있냐? 얘도 포장해서 없나 보다. 카틀리아 바이올레시아, 잠깐만요. 생각이 안 나. 뮤즈. 토분에 꽉 차서 들어가 있어. 꽉 찬 거. 그거 무조건 빼서 8cm 있는 안쪽으로 그냥 10cm 정도 화분으로 분갈이 하시면 되고, 그 토분에 있는 거는 깨는 게 좋은데 깨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까워서 못하겠어 그러는 분 물에다가 한 1시간 정도 담궈주세요. 그러고 살살살살 이렇게 흔들면 쏙 빠집니다. 이렇게 토분하고 밀착해서 뿌리가 꽉 돼 있던 애들이 이렇게 살짝 떨어져요. 그러면 쏙 빼서 그냥 분갈이 하시면 되고, 비올라시아, 바이올라시아는 여름에는 특히 주의할 점 없고, 겨울에 추위 아주 약하게, 일반 카틀리아보다 훨씬 약합니다. 순이 올라가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13도, 15도 정도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메시토그로사도 똑같아요. 아메시트도 똑같은 게, 얘도 좀 단가가 있는데도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라니까 순이 올라와서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분갈이는 그냥 상관없이 가셔도 돼요. 그냥 물에다 이런 경우에요. 이거 이렇게 깨야 될 것 같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첫 번째는 물에다 푹 불리세요. 불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데 잡고 흔들면 안 돼요. 그냥 뚝 부러져.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거 하나 넣어갖고 쭉 들어 올리면 쏙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 밑으로 있잖아요. 요 사이로 쑥 집어넣고 쭉쭉 밀면 빠지기도 합니다. 절대로 여기 잡고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 뚝 부러지면 아이고 속상해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일반 연어 카틀리아하고 똑같이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크라나 티포는 요거 받으시면, 나는 물관리에 과습돼서 문제가 돼서 물관리 관리 자신 없다는 분은 그냥 그대로 뽑아갖고 요 사이즈 토분으로 옮기시면 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냥 요대로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미 뿌리 다 내리고 순화된 거기 때문에 하고, 이제 여름철 지나면서 특히 카틀리아는 지금도 잘 자라요. 그다음에 봄에도 잘 자라고 덴드로비움도 지금 잘 자라는데, 언제 잘 자라냐면 여름 장마 끝나고 늦여름 되고 이제 약간 찬바람이 살살 불 때, 그때 엄청 잘 커요. 쫙쫙 커. 그래서 그때 비료 미리 올려놓으신 분들은 모르는데, 봄에 한번 올려놓고 여름철이니까 지금 비료 많이 올리면 안 되잖아요. 실내에 있는 것 같고, 제가 덴드로비움에 이런 것들은 올려놓으시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름철 걱정해서 안 올리신 분들은 곧 이전에, 그죠? 늦가을 되기 시작할 때 장마철 지나면 비료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때 받을 때도 탄력을 쫙 받아서 세력을 갖고, 특히 오크라나는 요만한 벌브에서 뿌리 내린 다음에 그 다음 벌브 나갈 때 무조건 늘려서 이렇게 키워줘야 돼요. 등지키게. 그래야지 꽃을 1년이라도 더 빨리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카틀리아 슈로더 아이는 저희가 플라스틱분으로 해서 심어서 뿌리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을 때까지 뿌리 꾸준히 내리게 키우시고, 가을에 선선할 때 그때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윌소니라 트로픽 뿌리즈는 없어요. 없어서 하는데, 그거 또 분이 그때 기억이 난다. 그 벌브 크잖아요. 받으신 분들 그냥 뽑아서 그대로 분갈이 해주세요. 근데 이번에 한 번까지는 여기까지 클 때까지 스테로 하시고, 통기가 물 빠짐이 아주 잘 되는 스테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질 때는 분이 크잖아요. 25cm 넘어가면, 그 깊이가 넘어가면 깊이가 또 25, 30 넘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스테로 안 돼요. 누르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스테가 들어가면 진짜 이게 한 통이 다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이시면 반밖에 안 들어가고, 어떤 분은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그 스테 압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를 썼을 때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25cm 이상 큰 분으로, 윌소나는 나중에 커질 거예요. 이렇게 커지면 그때 어떻게 해요? 바크를 쓰는데, 너무 가는 바크를 쓰면 바크가 안 마르면 수태보다 훨씬 더 안 말라요. 정말 심각하게 안 말라요. 그래서 바크가 뿌리 내리다 썩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는 바크하고 중간 바크를 버무리는데, 그때 가는 바크는
한 30 정도, 중간 바크에 70 정도 섞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노피아 트라이코니스는 저희가 망분으로 넣어줬잖아요. 망분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키우시는데, 스타노피아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빛이 세면 잎이 무조건 진짜 만신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세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겨울철에 스타노피아는 또 한 12도 이상 유지해 주셔야 되고, 파피오페드론 레이디 이사벨은 제가 원래 분갈이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기 있었는데, 파피오는 이거 받으시면 사실은 좀 창피한 일인데, 저희가 일일이 분갈이 다 못하니까 13년 키우고도 이런 거예요. 원래 분갈이 제대로 하고 제대로 했으면 꽃도 이렇게 핀 게 아니라 쫙 덮이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내년부터 진짜 멋지게 꽃 피려면 어떻게 키우시면 되냐면, 자, 그 전에 먼저 이렇게 까뭇까뭇한 게 많아요. 이런 거 예전에 병들어서 저희가 관리 잘못할 때, 그리고 새 잎은 깨끗하잖아요. 이거 그냥 두세요.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탄저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는데, 오돌토돌한 거 보니까 뭐 생리장애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그대로 두고 키우다가 보고 혹시 관찰은 하세요. 얘가 시커멓게 갑자기 막 번지는 경우 있어요, 이게. 그럴 때는 그냥 아예 싹둑 자르면 돼요. 어디까지 자르냐면 여기 밑에까지. 제가 시범을 볼게요. 이건 좀 자르려고 그러는데, 자르면 가위로 싹둑 잘라도 되는데 전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해서 찢어요. 반을 이렇게 반을 딱 그러면 이렇게 딱 벌려지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딱 그리고 요때 조심해야 될 게, 파피오는 한번 꼽히면 얘도 그 대에서 안 펴요. 다음 대에서 피는 데서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새순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새순이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여기 순 보이죠? 찢을 때 순 조심해야 돼요. 여기 순이에요. 여기. 보이죠? 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갈이, 이건 제가 직접 분갈이 시범을 보이려고 했는데, 재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물에다 푹 뿌린 다음에, 꽃에 있을 때 지생난초는 뿌리에 잔돌기가 있어요. 잔뿌리 같이 살짝 솜털 같은 게 쪼개기 때문에 건들면 그냥 꽃도 우르르 쏟아져요, 다음날. 꽃, 물론 저희가 보낸 상태가 펴서 오래된 거기 때문에 꽃을 제대로 보진 못하지만, 좀이라도 보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나는 내가 피워서 꽃 봐야지. 야, 너 세력 약하니까 그럼 바로 잘라주세요. 파피오는 어디 자른다고요? 쭉 타고 내려서 밑에까지. 얘는 뭐 호접처럼 자른 다음에 중간에 꽃대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밑에까지 또 자르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빼보면 뿌리가 아주 좋지는 않을 거예요. 얘가 보면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있으면 내가 뽑아서 가서 분갈이 해줘야 돼. 이렇게 있으면 이미 식재가 지생이니까 그래도 버티긴 했는데, 거의 바크가 보면 이렇게 완전히 가루죠. 이 정도면 통기가 안 돼요. 그래서 싹 다 털면 스스로 죽은 뿌리는 떨어지죠. 그때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얘도 까마니까 요매 죽었네 하고 다 자르지 마세요. 파피오 뿌리는 틀려요, 색깔이. 그래서 눌러보면 딱딱해요. 그냥 뿌리 다 멀쩡하고 보면 진짜 이게 잔 솜털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 턴 다음에 물에다 한번 씻은 다음에, 난석으로만 심어도 되고 모로만 심어도 되는데, 그렇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는 난석이 있으면 섞긴 하는데, 저희는 그냥 피트머스 있으면 피트머스하고 가는 바크, 중간 바크하고 막 버무려서 이렇게 넣고, 분은 이거보다 지생난초는 착색난초보다 분이 좀 커도 돼요. 좀 높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피해야 될 화분은 토분. 통기가 잘 되는 국산 토분은 쓰시면 안 돼요. 오키디아 토분도 쓰시면 안 되고, 얘네들은 플라스틱이나 유약이 발라져 있는 화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지생난초는. 그래서 스프레이를 이렇게 토분에다 이렇게 뿌렸는데, 물을 바로 흡수하면 그건 안 되고, 흡수하지 않고 흐른다 그러면은 파피오는 거기다 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면 파피오는 뭐 1년에 한 번씩 분갈이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털고 좀 큰 분을 옮기잖아요. 그 큰 분에 되게 딱 놔. 중간에다 놓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부고 툭툭툭툭 치면서 가라앉아. 툭툭툭툭툭 그럼 나중에 다 심겨지면 심은 상태로 같이 화분하고 같이 퉁퉁퉁퉁퉁 치면 들어가고, 그래도 사이사이 안 껴지는 게 있어서 쑤시긴 하는데, 쑤시면 또 뿌리가 또 많이 상처 입으니까 샤워기 갖고 쭉 내리면 쭉 빠져요. 그럼 또 채우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심은 다음에 그래도 너는 너무 잘 말린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아니면 또 바크잖아요. 바크하고 그 혼합해 놓은 그런 식재들이 물 줄 때 팍 뜨기 넘쳐나. 전명화서 하려고 해도 막 넘쳐나. 그런 거 방지하기도 하고, 습을 좀 더 유지하려면 이 위에다 수태만 깔끔하게 살짝, 한 켠만 살짝 깔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 그러면 지금 파표가, 지금 얘가 길이가 거의 40해서 80해서 1m 정도 돼요. 이게 지금 1m 정도 되는데 좀 얇은 편이잖아요. 내년에 분갈이 해주면 이거 훨씬 더 굵어집니다. 아주 튼튼하게 이쁘게 나올 거예요. 쫙. 그리고 순도 쭉쭉쭉 나와서 14년 키운 그런 형태가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면, 그때 꽃이 폈을 때 지금처럼 다화성이에요. 이렇게 가 아니라 네다섯 대 쫙 피면 보고 와 하죠.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파피오 구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부터는 이온난농원의 저희가 키운 이 종류의 파피오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오랫동안 키웠고 올해 분갈이까지 싹 다 해서 제대로 키워서 잘 키워서 저희가 판매하려고요. 너무나 얘네들한테 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휴가 안 가고 밤에 야근 한 일주일 동안 야근하면서 얘들 분갈이 싹 해주려고, 하도 많아서.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너무 많았는데 분갈이 안 해주니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초반에 봤던 그 벌레들 다시 한번 영상 보시더라도 보시고, 이게 병증이 균에 의한 게 아니라 충에 의해서도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머릿속에 담으세요. 이런 색깔이면 이거네. 그리고 이것도 저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알코올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알코올은 약국에서 산 알코올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소주 안 됩니다. 뭐 보드카 진하다고 그런 것도 안 돼요. 그건 드시고, 그 다음에 알코올 뚜껑 쓴 다음에 반드시 안 잠궈 놓으면 알코올이 휘발성이니까 날아가서 원래 80%짜리가 한 50, 70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벌레 안 죽어요. 효과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알코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웬만한 벌레는 다 퇴치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필요한, 나는 선생님 이런 영상은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